안녕하세요. 호흡방입니다. 주말에 잘 쉬셨나요? 저도 이렇게 계속 쉬다가 갑자기 영상 하나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네, 또 늦은 밤에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호흡방TV 큐브엔터 매각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2019년 11월 10일입니다. 자, 호흡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큐브엔터 매각설 1번 지난 금요일 큐브엔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그 딜라이브에서 파생되는 M&A설, 매각설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브엔터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전에 고점이 되게 높았습니다. 6,860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그 라이관리의 악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슬슬슬슬슬슬 오르다가 네, 금요일 날 팍 터졌습니다. 상한가로.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더 막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이게 워낙 고점이 높다 보니까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차트예요. 상한가를 갔다. 2번. 근데 주말에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뉴스인데 시그널 딜라이브 결국 큐브엔터 판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매각 주관사하고 인수 대상자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큐브엔터는 그 계속 매각설은 계속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나왔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온 적은 없어요. 다 이제 인터넷에서 떠드는 이야기로만 있었지 이런 식으로 뉴스가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요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딜라이브 매각 그것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가능성이 이번이 더 높지 않나. 3번. 지난 목요일 날 저는 호흡방은 큐브엔터를 매수를 했습니다. 소액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제가 이제 매수했다. 왜 매수했냐? 이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게 목요일 날 제가 그 영상을 2개 올렸는데 하나는 이마트 올렸고 두 번째가 비덴트 지분 영상 올렸고 그래서 그 2개 만들고 나니까 이 큐브엔터까지는 뭐 영상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모든 매매를 다 영상이나 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근데 만약 이마트랑 이 비덴트 그 공시가 안 나왔으면 큐브엔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를 하는 바람에 큐브엔터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고서 상한가를 가니까는 이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이걸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다른 걸 해가지고 큐브엔터 얘기를 못했다. 하지만 제가 큐브엔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를 했고 2,970원에 사서 네, 상한가 갔는데 수익률이 또 높죠. 그러니까 그 금요일 전날 목요일 날 제가 산 겁니다. 큐브엔터는 4번. 그래서 아쉬운 대로 매각설이 터진 지금 큐브엔터의 주가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5번. 개인적으로 제가 큐브엔터랑 인연이 깊은 편입니다. 제가 큐브엔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제가 매매를 했었고 매매할 때마다 수익을 준 종목이에요. 저랑 좀 약간 궁합이 잘 맞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장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켜보았고 그래서 블로그에 글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이게 제 블로그인데 제 블로그에 제가 이렇게 여기 큐브엔터로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가 48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48개 썼습니다. 큐브엔터 관련해서 제 블로그에 거의 50개 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큐브엔터를 글을 이 정도면 엄청 많이 쓴 건데 한 종목에
그럼 제가 큐브엔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다 압니다. 얘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큐브엔터 얘기하기에는 제가 좀 좋아요. 6번. 큐브엔터 매각설에 참고로 삼을 만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상한가 가고 나서 머리에 떠올렸을 때, 큐브엔터 주가가 얼마나 갈까, 그거를 생각했을 때 참고할 만한 그게 두 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7번. 첫 번째는 지난 2016년에 큐브엔터의 중국 매각설로 인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큐브엔터가 중국 매각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뭐 상한가 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당시는 현재처럼 매각 주관사나 인수자 등의 구체적인 뉴스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러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 위주의 글이 확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큐브엔터가 그 딜라이브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딜라이브는 펀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펀드는 딜라이브를 매각해야 되는 운명이고, 그리고 펀드가 딜라이브를 매각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뭐 자본시장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증손자 회사 이런 거 못 갖게 하는 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되든 그 매각 전에 큐브엔터 잘라 팔든 매각 이후에 잘라 팔든 어쨌든 큐브엔터 매각이 된다. 그런 내용,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큐브엔터는. 그래서 언제든지 매각설이 돌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매각설이 들어왔다. 2016년에. 자, 8번. 큐브엔터는 태생적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올 이야기입니다. 매각설은.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하면은 매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9번. 그래서 중국 매각설이 돌았습니다. 중국 매각설이 돌았고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와중에 딜라이브 전용주 대표, 그러니까 큐브엔터의 모회사의 모회사입니다. 할머니 회사, 할아버지 회사.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럼 전용주 대표가 중국에 왜 갔냐. 전용주 대표가 M&A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왜 갔냐. 이거는 큐브엔터를 중국에 매각하려고 간 게 중국 매각설이 현재 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이어랑 접촉하러 갔다. 그래서 그 뉴스가 돌면서 그 이후에 이제 강한 힘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 2,200원 뭐 이러다가 5,090원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130% 상승했습니다. 그때 매각 썰로만. 그래서 고점이 5,090원이고 2,200원에서 5,090원까지 갔습니다. 큐브엔터. 그래서 130%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3주 만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 3주 만에 한 100%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번. 그러나 이제 고점에서 또 이제 고점이 이 정도 4,000원, 5,000원 됐으면은 이제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다, 대상자 누구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럼 매각 딜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불안하죠. 주식을 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투심이 흔들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거의 다 100% 이상 수익 본 사람, 뭐 따라 붙어도 50% 이상 수익 본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는 제가 이때도 주식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매각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가 나왔으면 저는 5,000원 이상 10,000원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가 나오지 않고 매물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뉴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 이제 IHQ의 정운탁 대표가 큐브엔터 주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게 이제 공시로 뜨면서
이때 큐브 엔터 그 매각설은 그 완전히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큐브 엔터가 5,000원까지 올랐다. 130% 올랐다. 이거는 그냥 매각설로만 오른 겁니다.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뉴스가 나온 게 없고 그냥 시장의 돈은 중국에 매각된다더라 이런 카더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진짜 썰로만 간 거죠. 그래서 그게 130% 고점은 5,090원까지 갔다. 자, 2번 11번 두 번째로 참고할 만한 거는 제가 2016년에 시멘터가 있었습니다. 시멘터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시멘터 매각을 또 참고할 만합니다. 제가 이때 뭐 봤는데 이게 시멘터와 큐브엔터가 되게 비슷한 구석이 많고 상당히 유사성을 지닌 기업이에요. 두 기업이 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가 2016년에도 큐브엔터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시멘터도 이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유사성. 예, 이 유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둘 다 스펙으로 상장했어요. 스펙으로 합병해가지고 상장하는 걸로 둘 다 스펙으로 상장했고, 두 번째는 엔터 사업. 예, 시멘터, 큐브엔터 둘 다 엔터 사업사고, 3번, 당시 주가와 시가총액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주식수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랑 시가총액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이제 뭐 그 바닥권에 있었을 때는 막 그 400억 내외 뭐 그 정도 규모의 기업. 그리고 당시 매출 규모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5번 중국 매각설이 발생했습니다. 둘 다 2016년에 중국 매각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시멘터, 큐브엔터가 스펙 상장하고 엔터 사업체고 주가랑 시가총액 비슷했고 매출 규모 비슷했고 둘 다 2016년에 중국 매각설이 돌았습니다. 차이점 1번 큐브엔터는 그 아이돌 가수 중심의 그 매니지먼트 회사고 시멘터는 배우 중심 연기자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시멘터가 그 당시에 그 김윤석 그 아귀죠. 타짜의 아귀 그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주원인가 그 각시탈 그분이 있었고 아무튼 좀 있었어요. 유명한 배우들이 어쨌든 그랬고 2번 큐브엔터의 매각성은 결국은 뻥이었고 2016년에 네, 시멘터의 매각선은 리얼이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3번 자, 시멘터는 실제로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큐브엔터는 그냥 카더라로 주가가 움직인 거고 시멘터 썰은 진짜 나중에 보니까 진짜였다. 그리고 시멘터는 실제로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자, 12번 시멘터는 매각 이후에 사명을 바꿨고 현재는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멘터가 매각된 후에 화이 브라더스라고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화이 브라더스 코리아로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래서 큐브엔터가 이제 실제로 매각된다. 뭐 어디에 매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매각될지 다른 우리나라 기업에 매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매각이 된다면 이쪽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 규모, 매출, 뭐 스펙으로 상장한 거 모든 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때 엔터의 고점은 14,4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이브라스 코리아 2016년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갔죠. 그래서 여기 바닥이 아마 2,600원 그 정도일 겁니다. 2,600원에서 여기 14,450원까지. 월봉이니까 한 달 만에 450%가 올랐어요. 주가가. 한 번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기회를 두 번이나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 번 더 매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매도 기회를 두 번이나 준 그런 아주 고마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진짜로 매각돼서 14,450원까지 갔어요. 13번 결국 이제 큐브엔터가 지금 주가가
3,915원인데 이게 그 과거에 그 카더라 썰로만 5,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은 진짜 리얼로 매각된다고 하면은 이쪽 이 가격을 참고할 만해요. 그래서 결국 쿠비온타가 얼마까지 주가가 가느냐는 이게 매각이 진짜냐, 뻥카냐, 진짜냐, 진카냐 따라서 단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매각설이 돌고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특정 가격 이상, 5,000원 이상은 간다고 보는 게 현재로는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더 힘을 받으려면은 진짜로 매각이 돼야 되고, 진짜로 매각이 되면은 진짜 10,000원 이상, 15,000원. 아니면 뭐 그 매각이 진짜냐, 그게 중요하고, 어떤 회사가 매수하냐. 정말 유명한 회사가 매수를 하면은 중국도 뭐 우리가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아는 회사 무슨 뭐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회사가 인수하면 확 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뭐 그만한 회사가 인수하는 것보다는 완전 대기업이나 저기 그 빅히트 엔터나 이렇게 크게 흥행하는 엔터사에서 인수를 하면은 단위가 또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점은 매각이 진짜냐 가짜냐. 두 번째는 매각이 진짜라면 누가 사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고점 가격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요약입니다. 1번. 큐브엔터는 매각 진위에 따라 주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까 보셨죠? 큐브엔터 그냥 뻥으로만 갔을 때는 5,000원 같고 비슷한 규모의 화이브러더스는 진짜로 가니까 15,000원, 약 15,000원, 14,450원까지 갔고, 그러니까 뻥카는 5,090원, 진카는 14,450원,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각이 형사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추가할 거는 실제로 매각이 됐을 때 어떤 회사가 인수하느냐.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가 인수하면 더 크게 가는 거고, 그냥 잘 모르는 회사, 그만한 회사가 매수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갔다가 끝나는 거고, 2번. 그래서 특정 가격을 임의로 정해놓고 매매하는 거는 제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실제로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검색을 하면서 그 차트를 보면서 이게 변곡점이 언제가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흐름에 맡기는 거. 대충 가격 정해놓고 팔면은 아까처럼 5,000원, 6,000원 파는데 실제로는 15,000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수익률 차례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 정해놓는 것보다는 흐름을 따라가는 게 낫다. 여기 쭉 갔다가 뭔가 이제 꺾일 것 같다. 그럴 때 파는 게 훨씬 수익률이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되고 3번 지난 큐브엔터 상한가 금요일의 상한가는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가 인수한다는 썰이 있어서 간 건데 아래 뉴스 이 딜라이브 결국 큐브엔터 판다 이 뉴스에는 빅히트 엔터의 그 이름이 없습니다. 4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내일 장 초반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시초가가 약간 저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매수 대기자가 있다고 하면 이따가 타이밍이 될 공산이 높습니다. 5번 만약에 기대와 다르게 저 상한가 3,900원 그 3,910원 이게 꼭 찍고 여기서 그냥 추락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락한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추락하는 거는 안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는 만큼은 나왔으니까 일단은 더 이제 상승을 해서 5,000원, 6,000원 그 이상으로 일단은 가고 그 이후에는 이게 실제로 되냐 안 되냐 이거를 파악하면서 주가 흐름에 파악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자, 감사합니다. 6번 감사합니다. 호흡방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큐브엔터는 뭐 썰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업다운을 좀 해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뉴스 나오는 걸 봐서는 진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KT하고 딜라이브가 그 합병하는 게 거의 반사실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른 뉴스도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 SKB하고 티브로드하고 LG 유플, CJ 헬로 기업 결합 빅딜 조건부 승인 이게 공정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OTT 때문에 우리나라가 밀린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조건부 허락을 해주는 상태 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KT는 딜라이브하고 이제 하는 게 거의 반사실화처럼 됐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큐브엔터가 파는 게 매각한다는 게 거짓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회를 좀 잘 살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잘 살리시고 뭐 이걸 추가 따라 붙는다 그거 뭐 따라 붙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